나이가 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으로 인정받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식의 틀에 박힌 조언이 아닌 실제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발견한 특별한 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의 절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존경받는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말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듣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와 존경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세대 간의 대화에서는 이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때로는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런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배움입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2세의 한 어르신은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화상통화를 하는 것을 배우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버튼도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주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손주가 더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가짐이자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치매 예방이나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즐거움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서운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감정 조절의 핵심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즉,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이런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때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한 75세 어르신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기꺼이 들어주려 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수록 자녀들은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독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자부심은 삶의 품격을 크게 높여줍니다. 5번째 특징은 시간 활용을 예술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게 구조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등 규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일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을 타인과 나누는 방법을 안다는 점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활동과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훨씬 덜 경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6번째는 외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는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이며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단정함입니다. 하지만 이는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 상황에 적절한 의복 선택,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있어 철저함을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관리가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똑같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옷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걸음걸이, 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7번째는 분노의 승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자주 화나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의 무례해 보이는 행동,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 신체적 제약에서 오는 답답함까지. 하지만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이러한 분노를 다루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젊었을 때는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러자 화가 지혜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관리 전문가들은 나이 든 후의 분노가 오히려 더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의 즉각적인 분노와는 달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 분노는 오히려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특징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바로 기억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구시대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기억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현재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도 단순히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9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계 설정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경계 설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손주를 돌보는 문제, 경제적 지원의 문제, 일상적인 방문의 빈도 등에 있어 명확한 경계가 없다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 어르신들의 가정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머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담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밝고 긍정적인 면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신의 나이나 신체적 제약에 대해서도 유머러스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서 오히려 좋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들리는 척하면 되니까요. 라는 식의 유머는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서도 깊은 삶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유머러스한 태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면역력이 더 강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낮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도 더 원활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도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한계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품위 있는 노년을 설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